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르펜을 상대로 굉장히 쉬운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선에 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재선 과정에서는 1차 투표 제가 수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크롱이 27%. 그러니까 대통령을 5년 한 다음에도 사실상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27%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르펜이 23%, 마크롱과 거의 별 차이가 없고 멜랑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극좌거든요. 극좌가 2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에 가서 다시 마크롱이 르펜을 누르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10년 동안 이제 마크롱은 프랑스 정치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말하자면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보면 마크롱이 6년째니까 유럽연합 정부 대표 가운데 가장 시니어가 됐습니다. 가장 오래전부터 유럽 안에서 이제 대통령, 정부 수반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크롱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마크롱이 이제 6년째, 7년째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리더로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 부분으로 가서 두 번째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은 자기 혼자 대통령 당선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마크롱이 모아서 만든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정당을 급조한 거죠. 만들었는데 이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서 의회에 다수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바람의 정치 해가지고 정당을 급조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긴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정당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뿌리와 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당원을 통한 민주주의 그 역사가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의 예를 들면 특히 좌파의 사회당, 공산당 이런 당들은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고요. 그 조직 사람들이 그냥 선거 때만 모이는 게 아니고 사회당, 공산당 같은 경우는 평소에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이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어떤 정당이 거기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좌파 사회당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유행하는 극우 정당들도 각각 그 지역별로 당 회의를 열어가지고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전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종교 집단들이 하는 행동들을 프랑스에서는 정치 집단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왜 우리의 그 정당이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일상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 문화 속에서 마크롱의 신조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인터넷입니다. 과거에는 당원들이 있어야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시골에 가서 장터가 열리면 장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조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바람을 일으키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마크롱이라고 하는 젊고 참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젊고 참신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또 미숙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재무장관을 할 정도로 국가 살림도 할 줄 아는 그런 그 전문가적인 능력도 가진 것 같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그게 TV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때 한 2016년, 17년 그때쯤 해서 기억을 돌이켜보면 주변에 프랑스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는 뭐 마크롱한테 이메일 받았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사실 뭐 몇천만 명한테 이메일 보내는 건 별로 일도 아니거든요. 이메일 보내서 자, 내가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에이, 뭐 이런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 그거 접어버리겠지만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의지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또 이메일을 보내겠죠. 그런데 기존의 우파의 공화당, 자유당, 그 다음에 좌파의 사회당, 공산당 이런데 아무리 이메일 보내봤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은
답을 보내는 거예요. 답을 보내고 심지어 그거 그냥 막 스팸 메일처럼 답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이디어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유익하다. 와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 회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소수를 데려다가 회의를 열고 그 회의에서 정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순수한 경쟁 속에서 뽑는 거죠. 우리처럼 누구의 친척의 누구의 뭐 동생의 누구의 친구의 뭐 아들, 딸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갖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시킨 다음에 뽑는 거죠. 그 사람을 뽑아서 뭐 20대건 30대건 40대건 70대건 그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국민들이 뭐 마크롱만 보고 와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과 1년 만에 만들어 급조한 세력이지만 거기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정치 활동이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귀로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듣는 선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진하는 공화국이 내세운 후보들 중에서 정치 신인이 뭐 거의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정당에서 무슨 당원 활동 이런 거 해보지도 않은 완전 정치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 200명 그 정도가 국회로 마크롱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혁명인 거죠. 그야말로. 그러한 정치 혁명을 성공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커다란 주제, 갈등하는 사회, 그리고 제가 가져온 건 기득권 세력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가져왔는데 기득권 세력은 왜 몰락했느냐?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몰락한 건 사회당이죠. 사회당이 마크롱 직전에 집권을 하던 정당인데 사회당은 원래 좌파 정당이죠. 그리고 노동자 또는 이렇게 육체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월급을 받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화이트 칼라지만 굉장히 자기가 직접 일해서, 그러니까 자본가하고는 다른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당의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대중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사회당이지만 뭐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서 보여준 것은 굉장한 부도덕함, 굉장한 부패. 사회당이 결국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표를 얻어서 자신들이 추구한 것은 사회당 정치인들만 좋은 일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엘리트주의에 빠져버리는 결국 그 사회당이 좌파를 하는 것은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엘리트층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당 정책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라는 정책, 그래서 분배를 해야 되는 정책인데 막상 사회당 정부에서 예산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뒤로 빼돌려서 스위스 계좌에 돈을 빼돌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무슨 사회당이 저래? 사회당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존의 정치 세력이 아닌 새로운 세력에 대한 갈증이랄까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2017년 총선, 그러니까 대선이 이루어지고 프랑스는 총선이 바로 연달아서 치러지는데 거기에서 사회당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사회당, 좌파 또는 진보의 상징성은 청렴함 이런 데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파와 똑같이 부패한 세력이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사회당을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당 무너지고 그나마 사회당에서 좀 중도 세력은 마크롱한테 다 가버리고 사회당에서 좀 좌파 세력은 멜랑숑이라고 하는 그죠? 전통적 좌파가 아니고 포퓰리스트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또는 극좌적인 성향이 강한 그쪽으로 이제 사회당은 그럼으로써 공중 분해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2017년에 벌어졌고요. 2022년에는 공화당이라고 하는 온건 우파가 완전 몰락해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공화당은 어떤 당이냐? 프랑스에 말하자면 드골 전통을 이은 당이거든요. 그리고 우파를 대표하는 당이고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공화당의 이름을 갖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뭐 그것도 한국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프랑스에서도 우파는 뭐 썩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좀 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 사르코지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거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사르코지 같은 사람이 우파가 이민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력한 이민자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 그런 점에서 아마 사르코지가 인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사르코지는 아직까지도 그 부패 문제 때문에 법원을 들락달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사르코지 이후에 공화당이 그래도 2017년까지는 이 피용이라고 하는 후보를 통해서 생존을 했습니다만 2022년에는 빼크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여성 후보를 공화당에서 냈었는데 이 여성 후보가 뭐 5등인가 6등인가 7등 아주 그냥 사회당처럼 몰락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지금 우리가 마크롱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17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지만 막상 뭐 마크롱은 사실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100년을 자랑하는 사회당이 이제 더 이상 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거의 사라졌다. 몰락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공화당이라고 한 적어도 드골이 등장한 44년부터 80년 프랑스의 우파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대통령을 뭐 드골, 퐁피두, 시라크, 사르코지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해낸 공화당 이제 거의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프랑스 정치는 이제 어떻게 됐는가? 사회당, 공화당, 120년의 사회당, 좌파, 몰락. 그 다음에 80년의 공화당, 우파, 몰락. 그럼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마크롱과 마크롱 인물 중심의 세력이 중도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몰락한 데 등장한 것은 극좌와 극우. 극우에는 마린 르펜과 그 민족주의자들. 그 다음에 극좌에는 멜롱숑과 그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프랑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굉장히 양쪽 다 포퓰리스트죠. 극좌, 극우 전부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마크롱이 있고 그 마크롱이 빠지면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극우가 될 수도 있고 극좌가 집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